안녕하세요.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M&A 한 건을 아주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귀금속 시장의 지도를 새로 그릴 수 있는 그야말로 새로운 거인의 탄생인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 지금부터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뉴골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업계의 오랜 강자인 코어 마이닝에 인수되면서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꿀꺽 삼키는 그런 뻔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시장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숨겨진 보석의 진짜 가치, 그걸 알아본 거인의 과감한 베팅, 그리고 이 딜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2025년 11월 3일 광선업계가 발칵 뒤집히는 뉴스가 나옵니다. 바로 코어 마이닝이 뉴골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거래의 중심에 있는 두 플레이어는 대체 어떤 회사들일까요? 물론 인수하는 코어 마이닝도 중요하지만요. 이번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인수당하는 뉴골드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판이 뉴골드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은 뉴골드라는 회사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M&A의 타겟, 바로 뉴골드입니다. 캐나다와 뉴욕 증시에 모두 상장된 아주 내실 있는 중견 금광기업이죠. 그런데 이 뉴골드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자산이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없는 북미, 더 정확히는 캐나다 한 곳에만 몰려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전 세계가 불안정할 때 특정 국가의 규제나 분쟁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건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안정감을 주거든요. 바로 이 점이 뉴골드의 가치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린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코어 마이닝 같은 거대 기업이 그저 안정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뉴골드를 그토록 원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 회사가 인수 직전에 보여준 그야말로 경이로운 실적에 있습니다. 시장이 미처 다 알아채지 못했던 뉴골드의 잠재력이 숫자로 증명되면서 그야말로 포텐이 터져버린 거죠. 이 모든 스토리의 시작점은 바로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요. 이 눈부신 실적이 인수 발표 후 불과 며칠 전인 10월 28일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뉴골드가 코어 마이닝과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우리 몸값은 이 정도야 라고 시장 전체에 선포하는 것 같은 아주 극적인 타이밍이었죠. 그럼 대체 얼마나 대단한 실적이었길래 그러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83%입니다. 이게 뭐냐면 뉴골드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에요. 83%.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거의 폭발이라고 봐야죠. 특히 다른 경쟁사들이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치거나 오히려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숫자라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업계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코어 마이닝이 왜 서둘러서 인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극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두 번째 숫자는 1074달러입니다. 이게 금 1온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합친 총 유지 비용 AISC라는 건데요. 1074달러라는 수치는 업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뉴골드는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훨씬 싸게 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당시 금값이 온스당 2,700달러를 넘나들었으니까요. 뉴골드는 금 1온스 팔 때마다 무려 1,600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뉴골드의 막강한 수익성의 비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수익성의 결과물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가 2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18센트를 무려 40% 가까이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매출은 83%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비용은 1,074달러로 업계 최저 수준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25센트의 이익을 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모여서 뉴골드가 더 이상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는 걸, 시장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할 보석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이런 놀라운 실적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뉴골드의 핵심 광산 두 곳에서 수년간 준비해온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먼저 레이니 리버 광산, 여긴 예전에 말썽도 많았던 곳인데 인트레피드라는 새로운 고품위 광맥에서 생산이 터져주면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완벽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뉴 애프턴 광산에서는 C존이라는 새로운 구역이 가동되면서 금뿐만 아니라 마진이 훨씬 높은 구리 생산량이 확 늘어났습니다. 금 캐면서 비싼 구리까지 덤으로 그것도 아주 많이 얻게 됐으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자, 이렇게 뉴 골드가 왜 탐나는 매물이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어 마이닝과 뉴 골드가 합의한 인수 계약 그 자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거래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세부 조건을 아는 게 핵심이거든요. 과연 뉴 골드 주주들에게는 정말 유리한 계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코어 마이닝이 헐값의 회사를 가져간 걸까요? 이 표가 계약의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번 딜은 현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코어 마이닝의 주식으로 뉴골드의 주식을 사는 전량 주식 교환 방식입니다. 뉴골드 주주들은 자기가 가진 주식 1주당 코어 마이닝 주식 0.4959주를 받게 되는데요. 이걸 당시 주가로 계산하면 뉴골드 1주당 8.51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이 8.51달러라는 가격은 인수 발표 직전 뉴골드 주가보다 무려 16%나 비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웃돈을 팍팍 얹어준 거죠. 그리고 합병 후에는 기존 뉴골드 주주들이 새로운 통합회사의 지분 38%를 갖게 됩니다. 뉴골드를 가지고 있던 기존 주주들에게 핵심은 바로 이 16%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냥 주식만 들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6%의 확정 수익을 얻게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현금 받고 끝나는 딜이었다면 거기서 끝이었겠지만 이건 주식 교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합병된 거대 기업의 지분 38%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즉, 단기적인 프리미엄도 챙기고 앞으로 탄생할 북미 최대 귀금속 기업의 미래 성장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티켓까지 손에 쥔 거죠. 뉴골드 주주 입장에서는 단기, 장기 양쪽 토끼를 다 잡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의 결과로 북미 귀금속 시장에는 그야말로 진짜 거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규모, 생산량, 자산 포트폴리오 모든 면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회사가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대단한 빅딜에 대해 시장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놀랍게도 그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죠. 서류상으로만 보면 이 새로운 회사는 그야말로 괴물 수준입니다. 북미에만 7개의 안정적인 광산을 굴리면서 연간 금 생산량은 90만 온스, 은 생산량은 2천만 온스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건 뭐 명실상부한 북미 최상위권 생산자로 등극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요. EBITDA라고 불리는 영업이익이 30억 달러, 그리고 모든 투자를 끝내고 회사에 남는 진짜 현금, 잉여 현금 흐름이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코어 마이닝 혼자일 때보다 3, 4배나 커지는 규모니까 시너지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왜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을까요?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두 동강에 났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걸 딱 보여주죠. 인수되는 뉴골드의 주가는 16% 프리미엄 소식에 10% 넘게 폭등하면서 축제 분위기였어요. 주주들은 우리 회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며 환호했죠. 그런데 반대로 인수하는 주체인 코어 마이닝의 주가는 오히려 5에서 8%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M&A로 회사가 더 커지고 강해진다는데 왜 그 회사 주가는 떨어진 걸까요? 같은 뉴스를 두고 왜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걸까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 분석 매체 시킹 알파의 이 한 문장이 당시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요약해줍니다. 뉴골드 주주에게만 좋은 딜, 코어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딜이다. 즉, 코어 마이닝의 투자자들은 회사가 뉴골드라는 좋은 자산을 사오는 건 알겠는데 그 대가로 너무 비싼 값을 치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M&A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죠. 경쟁에서 이겨서 인수에 성공은 했는데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른 탓에 결국엔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코어 마이닝 주주들은 저렇게 좋은 회사를 사오는 건 좋은데 16%나 웃돈을 줄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 부담이 결국 우리 주주들 몫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주가 하락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이 딜을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이건 전형적인 위험과 보상의 시나리오로 정리됩니다. 긍정적인 측면, 즉 보상은 아주 명확하죠. 뉴골드가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는 최적의 타이밍에 인수해서 리스크적은 북미 시장의 최강자로 거듭난다. 완벽한 그림입니다. 뉴골드 주주들은 16% 프리미엄에 더 큰 회사의 미래까지 얻게 되고요.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장 코어 마이닝 주주총회에서 인수 가격 너무 비싸라며 반대해서 딜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고요. 설사 딜이 성사되더라도 문화가 다른 두 거대 조직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삐걱거리면서 기대했던 시너지를 못 낼 수도 있죠. 또 뉴골드가 과거에 겪었던 운영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건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에 대한 관점, 즉 투자 논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뉴골드에 투자했던 이유는 아직 시장의 가치를 몰라주는 싸고 좋은 주식을 사서 죗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가치 투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골드는 16% 프리미엄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죠. 따라서 이제부터의 투자는 두 회사가 합쳐진 이 새로운 거인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베팅하는 성장 투자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2026 이후 이 통합회사가 그려나갈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딜의 성공과 실패는 이제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청사진은 정말 멋지게 그려졌지만 이 거대한 두 조직을 성공적으로 합치고 서류상으로 약속했던 수십억 달러의 시너지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과연 이 새로운 귀금속 거인은 시장의 우려를 듣고 주주들에게 약속한 성장을 보여주며 진정한 승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있게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한 기업의 스토리를 깊이 파고들어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